네,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4시 기준 광주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말일 어제 2020년 마지막 날이었죠. 해외 입국자 1명, 그리고 17명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날 이 시간 현재 4명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는 1,102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 한번 작년도 월별 현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21세기 병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광륵사, 그다음에 뭐 유흥업소라든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작년 2월에 9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15명, 4월에 6명, 5월에 2명, 6월까지 24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이제 광륵사발 그리고 또 유흥업소발 이렇게 발생하면서 7월에 148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174명, 9월에 11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흥업소발 지난 다음에 8.15 광복절과 연결이 됐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또 소강상태에 접어들어서 19명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다시 저희도 유흥업소별로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204명, 그리고 12월에 380명 해서 작년 총 합계 1,098명이 2020년 확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에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도 방역 상황에 좀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도 뭐 문제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황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어제와 다름없이 5명 중등증입니다. 그리고 221명은 경증이 되겠습니다. 검사 20년 마지막 날 검사 2,957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검사는 31만 2,815건입니다. 해외 입국자도 꾸준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30일에 31명 입국했습니다.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26명 입국했고요. 1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지금 전남대병원이 중증 전남병상 11병상과 국격병상 1병상이 있었는데요. 국격병상 3병상이 더 추가돼서 전남대병원 총 보유병상은 15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대병원은 10병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 전체 총가용 병상 수 817병상 중 광주 환자 174명, 전남북 환자 155명, 타시도 환자 52명으로 잔여병상은 436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현황입니다. 광주 생활치료센터는 110병상 중 83명 우리 광주 환자 있습니다. 타시도 환자 1명에서 26병상 잔여병상입니다. 호남권 생활치료센터는 84병상 중 광주 환자 9명, 전남북 환자 21명, 타시도 환자 1명입니다. 총 잔여병상 53병상입니다. 어제 2020년 마지막 날 17명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해외 유입 1명 제외하고 지역 감염이 16명이었습니다. 의사체육 동호회 관련해서 누적 어제 6명 확인됐습니다. 모두 가족입니다. 광주 청사교회 관련해서 격리 해제전 검사 3명 확진됐습니다. 모두 가족입니다. 영동포구 418번 관련 G3 센터 관련입니다.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인입니다. 그다음에 1074번 접촉자 1명 역시 가족입니다. 1077번 확진자 2명 가족입니다. 1078번 확진자 접촉자 2명 역시 가족입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 조사해야 될 조사 중인 사람 1명 1087번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 1명입니다. 오늘 확진된 4명입니다. 1명은 그 기독병원 관련해서 격리 해제 전 검사고요. 나머지 3명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는 조사 중 환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 유형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에버그린 진요양병원 그리고 사우나 관련해서 에버그린 요양원 전체 관련자가 누적 62명이고요. 청사교회 관련 또 추가돼서 42명 누적 확진자입니다. 포도원교회 같은 건물에 있는 옆에 한 마당에 있는 G3 센터 누적 확진자 16명입니다. 또 어제 가족들이 많이 확진돼 가지고 의사체육 동호회 관련해서는 총 누적 확진자가 21명입니다. 동호 회원 4명에 나머지 17명은 지인 또는 동료 그리고 가족이 되겠습니다.
의사체육 동호회 관련해서 좀 다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12월 27일 1049번 환자가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자를 통해서 총 누적 2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7일 식사 모임이었고요. 참석자 5명 중 4명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총 여기와 관련돼서 누적 검사는 2,549명 검사했습니다. 그중에 21명 양성이고 자가격리는 258명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치상 그 이외의 조치는 병원에 대한 현장 평가 지속하고 있고요. 검사 또 자가격리 조치 진행했습니다. 환자를 접촉한 범위가 넓지 않아서 코호트 격리는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이제 특이한 것은 어제 상무병원 의사와 동료가 확진되면서 모두 어제 확진자는 그 확진자의 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 27일부터 5일간 운영을 했는데요. 총 누적 검사는 1,634건입니다. 그중에 12명이 확진됐는데요. 6명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중에 1명은 무증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기존 확진자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동선이 겹치거나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그 검사 수 대비 양성률은 0.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밀접 접촉자나 능동감시,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금 검사 속도를 좀 보완을 시켜서 오늘 선별검사소를 찾으신 분들을 함께 취합해서 밤새 이제 그 24시간 가동하는 검사실로 의뢰를 해서 이제 검사 결과 속도는 좀 빨라졌습니다만은 지금 시청의 선별검사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단 검사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든지 관련성이 있으신 분들은 역학조사 시점을 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선과 관련된 분들은 가급적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방침이 좀 바뀌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에 대한 공개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 애초에 동선을 공개하는 목적은 그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 중에 혹시 추가로 접촉자로 인해서 확진이 될 수 있거나 또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또 특히 우리 역학조사 팀에서 그 동선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접촉자라든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갔거나 또 그 CCTV나 이런 걸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 동선을 공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광주 몇 번 확진자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진자에 대해서 이 확진자가 이틀 내지 3일간의 동선을 전부 확인을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확진 동선이 완벽하게 확인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동선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동선, 그 사람에 따라서 동선이 되다 보니 확인이 좀 속도가 좀 달라지고 또 하나씩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확진자 숫자가 지나가 버리면 옛날 거 확진 동선은 또 확인이 안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차원에서 이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 확진자 번호, 예를 들면 박향이 1번이었다. 그러면 광주 확진자 박향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확진자가 누구든지 간에 오늘 만약에 5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동선이 확인되는 즉시 동선 중심으로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몇 번 확진자 동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보실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확진자 5명 중에 확인된 동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 조심해야 될 동선 또는 검사를 받아야 될 동선을 위에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 또는 동선 공개의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 시민들에게 그 동선에서 주의할 점
또는 뭐 검사에 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빨리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소 목록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홈페이지에 바뀌었는데 무슨 확진자 몇 번에 대한 동선이 왜 밝혀지지 않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미리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동선 공개 방식에 대해서 혹시 뭐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시청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확진자들의 그 동선이라든지 또 관계들을 보셨을 때 어제 한 명의 지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확진자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이제 밖에서는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족들 사이의 감염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가족 간의 감염 방지를 위한 생활 수칙을 지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들이 집에 들어왔었을 때 매일매일 본인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뭐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 경우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등교나 출근을 일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증상이 시작됐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하시면 바로 결과는 안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 집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로 식사를 한다든지 또 개인용품을 따로 쓴다든지 또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실내다 하더라도 집안 내라 하더라도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나셔서는 반드시 집에 돌아오면 손 씻기 철저히 해주시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철저히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에 안에 있다 하더라도 환기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고 청소나 또 소독, 우리가 소독을 한다고 하면 보통 분무나 뭐 이런 소독을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우리 그 집안에 청소하는 그런 소독하는 걸로 주로 손 닦는데 손이 많이 닿는 곳, 손잡이 또 이런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좀 자주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증상이 있거나 이게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가족 중에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가족 집안의 환기, 청소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행사라든가 모임은 당연히 이제까지 쭉 강조해 왔던 대로 자제해 주시고 여행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족들도 함께 사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 이런 분들이 만났을 때 또 그런 그 감염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함께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또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만날 때도 특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리핑에 대한 사전질입니다. 어제 확진된 인원 대부분이 임신선별진료소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숨은 감염자를 통한 전파의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임시선별진료소 확진자 중 무증상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1634건 누적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2명 양성이었고요. 무증상자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는 대부분 무증상이라든지 이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역학과 관련되신 분들이 좀 많이 반 정도는 그렇게 오셨거든요. 무증상자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저희가 역학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역학조사에 어떤 좀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학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기초역학조사가 들어갑니다. 기초역학조사는 보건소 자치구의 역학조사팀, 또 만약에 병원급이라든지 규모가 큰데 사업장 뭐 이런 데는 우리 광주시의 역학조사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질병관리청 호남센터 역학조사관이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의 역학조사의 초점은 이 확진자가 지나간 그 시점, 그러면 감염력이 확진자가 먼저 확인되면 그 전으로 이틀 정도가 가장 감염력이 높습니다. 근데 그 감염력이 높다는 지침을 저희들이 보자면 증상이 나타난 것은 가장 명확한 거죠.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확진이 되고 나서
된 날로부터 이틀 정도는 우리 기초역학조사팀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때 당시 이틀 범위 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서 그 사람이 바로 검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밀접 접촉자입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안에 밀접 접촉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검사 결과 유무에 따라서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 환기 상태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이런 환경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심층 역학조사팀이 있습니다. 이 심층 역학조사팀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감염원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마치 범죄자를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감염원을 찾는 이유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경로들을 예방할 수는 없는 건지 또 더 확산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위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합니다. 우리 심층 역학조사는 광주광역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합니다. 우리 이제 작년을 촉 결산을 이제 한 번은 할 텐데요. 저희가 대략 감염병 지원단 심층 역학조사팀이 했었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유흥업소발 있었던 그 감염원들이 8.15 광복절 집회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심층 역학조사는 주로 GPS를 확인한다든지 그러면 대개 이제 그 조사의 범위가 일주, 열흘, 심하게는 한 달까지도 갑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원인을 빌미가 됐던 원인, 예를 들면 광복절 집회, 대규모 집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염원을 찾아내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5군데의 그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초역학조사를 통해서 관련이 있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을 빨리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확인자가 있었던 한 달 전에 있었던 모임들을 확인해가지고 그 심층 역학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이 감염이 시작됐는가를 찾아낸 겁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의사들 모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말경부터 해가지고 각 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기초역학조사를 통해서 밀접 확진자들은 다 격리를 시켰고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확진자로 나온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나온 거고요. 저희들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지금 28일부터 의사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열흘 전에 있었던 모임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GP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층 역학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심층 역학조사는 그 밀접 접촉자를 먼저 확인해내는 게 아니라 감염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염원을 찾는 과정에 저희들 그 감염병 관리 지원단들이 그 많은 노력을 했었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을 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저희 올해 2021년에도 우리 방역팀에 있어서는 보건소의 기초 감염팀, 그다음에 우리 시청 역학조사팀, 그리고 감염병 관리 지원단팀, 또 질병관리청의 호남센터 팀이 혼연일체가 돼서 방역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당분간 작년에 계속 유지해왔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 잘 지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2021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